2023년 4월 20일 카를로 케이프는 조카의 생일을 맞아 자식들과 함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로 한다.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내 어드벤처 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는. 카를로 케이프는 사고 당일 영국 크주윅에 있는 콩 어드벤처 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토요일을 보낼 계획이었다. 49세이자 내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그날 조카의 생일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어드벤처 센터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트랙션이 있다. 대형 실내 암벽 등반과 로프 코스, 그리고 물놀이 시설이 포함된 야외 체험 구역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곳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바로 실내 동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실내 동굴은 말 그대로 동굴을 실내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구조였는데 아이들은 입구에서부터 마치 개미굴처럼 구성된 터널 시스템을 돌아다니며 실제 동굴을 탐험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실내에 안전하게 갖춰진 시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혼자 들여보낼 수도 있었고 원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탐험에 동참할 수도 있었다. 그날 카를로는 어드벤처 센터에 도착해 티켓을 구입하고는 아이들과 신나게 놀 준비를 마쳤다. 실내 동굴 앞에 선 그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다. 아이들이 입구 쪽으로 달려가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공간을 울렸고 그 소리를 들으며 카를로는 자신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고 용의 이빨 모양의 입구를 통과해 몸을 앞으로 기울여 기어 들어갔다. 탐험은 수월했다. 카를로가 통과한 터널이 위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는 손과 무릎으로 벽을 짚으며 그곳을 기어 올라갔다. 뒤따라오는 아이들에게는 따라오라고 외치며 마치 모험의 대장이 된 듯 아이들을 이끌었다. 터널의 벽은 대부분 매끈한 섬유 유리로 되어 있었고 간혹 거칠게 마감된 부분은 손을 걸고 몸을 끌어올리기에 적당했다. 이때쯤 그가 보는 시야를 설명하자면 빛이라고는 각자 머리에 단 헤드램프 뿐이었다. 그 불빛은 고작 바로 앞에 몇 뼘 정도만을 비출 뿐 그 너머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또한 터널 내부에 대한 지도나 사전 안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터널의 경로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일단 앞에 보이는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다. 뒤따라오던 아이들은 몸집이 작고 움직임이 가벼웠기 때문에 금세 카를로 주변의 다른 통로를 통과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카를로는 이어서 도착한 수평 구간에서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이 구간은 성인 남성이 지나가기에는 좁은 구간이었기에 배를 바닥에 딱 붙이고 팔로 몸을 당겨야만 간신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점심을 너무 많이 먹은 게 문제라고 농담을 하며 아이들을 웃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즐거운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이곳을 지나가던 카를로는 곧 몸 주위가 조금씩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그가 지나던 터널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조금만 참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더 넓은 방이나 다른 출구로 이어질 거라 생각한 것이다. 또한 뒤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었고 그곳이 좁은 나머지 돌아설 공간도 없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곧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터널이 온몸을 꽉 감싸는 듯 했지만 그래도 아직 몸이 완전히 끼인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무릎을 꿇을 수도 몸을 돌릴 수도 없었고 고개를 겨우 들어 전방을 살피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던 카를로의 헤드램프 불빛이 터널 너머에 반사되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보고는 터널 끝이 큰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 희망에 이끌려 그는 더 깊숙이 몸을 밀어 넣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빛도 출구도 없었다.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라고 안심했던 기대와 달리 단지 또 하나의 막힌 통로가 있었을 뿐이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그가 기어온 통로는 너무 좁은 나머지 몸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앞쪽에 통로가 있어야만 하는데
꽉 막힌 통로가 있으니 순간적으로 폐소공포증이 밀려온 것이다. 만약 이곳에 도착한 것이 체구가 작은 아이들이었다면 몸을 돌려 다른 길로 쉽게 빠져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성인 남성인 카를로는 그럴 수 없었다. 불안이 공포로 번지며 그는 결국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앞에 있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 몸을 웅크린 뒤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나오기로 한 것이다. 마치 태아처럼 몸을 말면 고개를 돌릴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 자세를 시도한 순간 터널은 이미 너무 좁았다. 몸을 웅크리면 몸을 돌릴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그대로 얼굴이 벽에 눌리며 심한 압박감이 느껴진 것이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작게 만들고 방향을 틀려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끼어버리고 만다. 더는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카를로는 즉시 도움을 외치며 소리쳤다. 목이 막히고 토할 것 같은 압박 속에서 그는 최대한 정신을 다잡으려 노력하며 직원이 도착한다면 금방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터널 너머에서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그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카를로는 아이들에게 직원을 불러오라고 소리쳤다. 그때 그는 주변에 비상해치 같은 위급 상황 시 탈출할 장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착각임을 깨닫게 된다. 카를로가 갇혀있는 콩 어드벤처 센터의 동굴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 터널은 센터의 암벽 등반 벽 뒤에 설치되어 있었고 문제의 구간은 사실상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다. 물론 이곳은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쉬운 구조였다.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막힌 끝부분에서 잠시 쉬다가 쉽게 몸을 돌려 나오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성인 남성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달랐다. 좁고 굽은 길은 카를로에게 있어 함정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카를로가 6년 전 한 리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았다면 그는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글은 한 여성이 쓴 글로 자신의 남편이 아이와 함께 콩 어드벤처의 실내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남편인 로버트는 실내 동굴의 어느 좁은 구역에 몸이 끼어버리고 말았고 너무 좁은 나머지 몸을 다시 돌릴 수 없어 큰 공포를 느꼈다는 말과 함께 이후 시간이 지나 로버트가 뒤로 온몸을 밀며 거꾸로 기어나와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고 직후 로버트는 심하게 동요하며 프런트 데스크에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직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반응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로버트의 아내가 이후 리뷰 사이트에 해당 어드벤처에 대한 경고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이전에 있었음에도 센터는 여전히 경고문이나 지도 및 안내를 표시해 놓지 않았다. 단지 180cm 이상은 들어가지 말라는 키 제한 표지판 뿐이었다. 또한 로버트의 아내가 작성한 리뷰 외에도 사람들이 갇혔다거나 터널이 너무 좁다는 리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 리뷰들은 해당 실내 동굴이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그리고 센터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일전에 로버트는 무사히 빠져나왔던 반면 카를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키가 180cm가 되지는 않았지만 터널은 그의 몸에 비해 너무나도 작았다. 당시 카를로의 몸은 위험할 정도로 압착된 상태였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몸을 접은 자세 때문에 장기가 압박을 받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때 사고를 인지한 직원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 그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겼지만 이미 웅크려 고정된 자세는 풀리지 않았다. 그제서야 직원들은 그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고 발생 30분 후 구조대에 신고 접수를 한다. 그렇게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카를로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그를 구조하려 하였으나 구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일단 직원들이 시도했던 대로 그를 붙잡아 터널 방향으로 다시 빼내려 해보았지만 너무 단단히 끼어버린 탓에 빼낼 수 없었다. 남은 방법은 그가 갇혀있는 튜브를 직접 절단해 그를 빼내는 것인데 해당 인공 동굴은 굴의 형태가 바깥으로 돌출된 것이 아니라 암벽 등반 코스의 벽 안쪽에 매립된 구조였다. 그 말은 즉 암벽 등반 코스의 벽을 먼저 뜯어낸 뒤 그가 갇힌 부분의 터널을 바깥으로 노출시켜 해당 부분을 절단해야만 그를 구출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곳에 있는 50여 명의 구조대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는 일제히 벽을 뜯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부터가 일단 쉽지 않았다. 간단히 벽지를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벽 한 면을 드러내야 하는 작업이기에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체되고 만다. 그렇게 무려 4시간이 흐른다. 그동안 카를로는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된다. 그는 여전히 태아 자세를 한 채로 무릎이 얼굴을 압박하고 장기는 갈비뼈에 눌린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호흡은 점점 힘들어졌고 복부에는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곧 마치 온몸이 마비된 것만 같은 사지 마비 증상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끼며 의식을 잃고 만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난 뒤 구조대가 벽을 파괴하고 그가 갇힌 터널을 잘라내는 데 성공한다. 카를로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카를로가 무사히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아이들도 함께 노는 시설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카를로는 병원에서 8일째가 되는 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고 만다. 카를로는 터널에 갇혀있는 약 4시간 동안 몸이 심하게 압착된 탓에 혈액 공급이 끊겼고 그 탓에 장기가 다발적으로 손상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전신 쇼크를 겪었고 그렇게 2023년 4월 30일 49세의 카를로 키프는 치명적인 부상 끝에 숨을 거두게 된다. 충격적인 건 이미 여러 차례 위험성이 지적됐던 인공동굴에 어떤 경고도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부실한 관리가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사고 이후 검시관이 경위를 조사했지만 자료 보충을 이유로 절차는 중단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드벤처 관리자나 운영진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었다고 한다.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무리하게 막다른 터널로 들어간 카를로 자신일까? 아니면 사전 안내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드벤처 측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